안녕하세요. FRTV 최선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창 작업 중인 시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필름 시공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필름 시공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 시공팀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기서 지금 대기 중이시네요. 실장님, 필름 시공 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해서 어떻게 필름을 완성하는지 그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문은 새로 만든 문이고요. 이건 기존에 이 집에 있던 문인데 소비자께서 이걸 이렇게 민자로 그냥 매끈한 문을 원하신다면 핸디퍼트로 이 안에 이제 파인 부분을 메꿔주게 돼요, 저희가. 그 다음 차포로 샌딩 작업을 하고요. 프라이머 도포, 랩핑을 하게 되죠. 프라이머는 전체 네. 도포하는 거죠? 예, 필름이 붙여지는 곳은 다 도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움푹 패여 있는데 이 핸디퍼트를 메꿔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얀 핸디커트를 바르고 지금 샌딩을 저희가 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러운 거는 샌딩을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매끈하게 면을 표면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죠. 네. 이 작업이 잘 돼야 나중에 시공했을 때 흠이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난 부분 같은 걸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네, 얘가 지금 만져보면 사실 꺼끌꺼끌하고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레벨이 이 라인이 되게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매꿈제로 다 메꿔서 샌딩해서 필름을 이렇게 랩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새로운 문으로 리폼 변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그렇죠. 저희가 필름 시공을 네. 하는 거고, 만약에 사실은 기존 문들을 리폼 하면은 너무 좋은데 리폼 하기 전에 이런 기본 작업을 하는 시간이나 그렇죠. 인건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게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문을 새로 만들어서 좀 필름 시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필름, 시트지, 뭐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사람들이 혼선이 있더라고요. 시트지가 맞는지 필름이 맞는지 사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인테리어 필름과 또 시트지 이렇게 두 가지들 이렇게 섞어서 쓰시곤 하는데요. 일단 인테리어 필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시공할 수 있는데, 시트지 같은 경우는 뒷면의 접착제가 인테리어 필름과 다르기 때문에 접착면에서 떨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굴곡진 부분이나 또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트지로 시공을 했을 경우 오랜 기간 붙어 있지 못하고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평한 면에 좁은 면적을 붙이는 게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시트지는 가격도 그렇고 그냥 아주 간단한 재료들을 그냥 랩핑하는 거에 쓰는 거고, 인테리어에 그렇죠. 사용되는 거는 필름. 네.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네요, 재료가.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장점, 단점?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필름이 요새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테리어 필름의 장점은 정말 빠른 시공이고 또 마감재를 실제 마감재와 가장 유사한 느낌으로 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은 잘 나가는 뭐 대리석 모양의 필름을 맞아요. 직접 랩핑을 하게 되면 정말 돌 같은 느낌을 주고요. 또 우드도 정말 옛날에 무늬목 같은 느낌으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저희는 이렇게 솔리드한 컬러 단색을 사실 많이 썼잖아요. 뭐 흰색, 그레이, 그렇죠. 베이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작은 티도 도드라지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본 밑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뭐 패턴이 있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공할 때 조금 손쉬울 것 같은데, 그죠? 오히려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드 패턴 같은 경우는 시공하기 편하지만 뭐 예를 들어 대리석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비치는 자리에는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의외로 티가 또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요? 또 안 그런
대리석 패턴도 있는데 예,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시공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정말 하얀 대리석 헤링본까지 지금 시공이 나오는데 헤링 패턴까지 다 나오는 거죠, 필름에서. 네. 프린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네. 이 필름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 필름이 이렇게 넓고 높은 면에 이렇게 시공하면 보기가 좋은데 예를 들면 뭐 문틀이나 이렇게 꺾어서 넘어가는 뭐 샷이나 문틀 같은 게 시공하게 되면 필름이 일반 필름보다 좀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되도록 이제 빤빤한 면, 평평한 면을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유의사항이죠. 네. 예. 되도록 손이 안 닿는 부분에 시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아트월이랄지 뭐 그런 부분에. 많은 현장을 통해서 뭐 문도 그렇고 도어도 그렇고 뭐 프레임, 샷시 뭐 여러 가지의 필름 시공을 사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장님이 한번 시공자로서 시공하시면서 와 이건 진짜 해놓고 정말 멋있다. 이건 변신 완전히 제대로 됐다.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현장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건 뭐 문틀과 문 이렇게 그걸 시공하면 가장 좀 효과가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집에서 가장 노후가 많이 되는 게 문인데 또 새로운 느낌으로 시공을 했을 때 전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시공할 수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방화문 같은 경우도 오래 사용하셔서 이렇게 뭐 찍힘이 있고 네, 또 색이 그쵸. 요즘에는 사실 선호하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필름으로 시공하고 나면 이거 현관 들어오는 방화문이잖아요. 그죠? 그쵸. 있고. 예. 예. 그 사실 이거는 공동 세대에서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죠. 밖에서는 못 바꾸고 안에는 안은 내 되고. 공간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그쵸.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가장 1번으로 하는 사실 저희 필름 시공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집에 들어오면 벌써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완전 도장을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도장을 해서 컬러를 바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필름 영역이 넓어지면서 사실 저희 도장팀 사장님이 완전 삐지셨거든요. 필름으로 일이 다 넘어간다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현장도 많아지고 사례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도 필름 시공을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나요? 조금 했을 때 너무 가짜 같지 않나요? 너덜너덜하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뭐라고 하냐면 뭐 다른 팀은 몰라도 우리 팀은 제가 올림픽 대회에 내보내고 싶다. 정말 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리거든요. 저희도 보면서 와 몰딩 저런 걸 어떻게 저거 도장같이 저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공 잘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필름 시공팀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선택할 때 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예, 정말 틀에 박힌 얘기를 한다면 오너십을 가진 그런 분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제일 선호하는 사람은 빠르게 시공하기보다 하나하나 천천히 하더라도 한 번에 잘하자가 저희 사원이거든요. 다시 손이 가지 않게 작업하는 게 그런 시공자들 저희가 주로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참 찾기가 쉽진 않네요. 가정을 보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또 성격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꼼꼼하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필름 시공 팀들은 덜렁대면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좀 덜렁대는데 필름 할 때는 또 진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네, 제가 그냥 봐도 우리 필름 시공팀들 보면은 사실 현장 안에서 굉장히 여러 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제일 착한 상 많이 타잖아요. 양보 많이 하고. 네. 바보상. 네. 그렇죠. 그죠? 저희 뭐 이렇게 네. 파티하고 이럴 때 연말 회식 때 항상 그 상을 먼저 받잖아요. 필름팀이. 네,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아무튼 여태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정말 하자 없이 이렇게 안심하고 또 만족스럽게 해주는 현장들 마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필름 시공하면서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문을 이렇게 시공을 할 때 여기는 당연히 옆면이니까 보이니까 시공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래 바닥에 붙은 아랫면, 윗면 같은 경우에 이 문 두께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또 욕실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물도 튈 수 있고 물 청소하면서 물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시공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습기에 취약한 곳에 시공된 문은요 위 아래를 다 싸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뭐 이렇게
슬라이딩 문 도어 같은 경우는 위에는 감싸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네, 레일이 또 슬라이딩이 네.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밑으로 시공 안 한 경우도 많은데 뭐 바닥에 마감재와 필름이 다 닿아서 필름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바닥과 필름 문에 단차가 조금 있다면 감싸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필름을 다 위아래로 랩핑하는데요. 특히 FR 디자인에서는 한 번에 잘하자는 저희 사원 때문에 위아래로 다 감싸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별거 아닌데 저희도 예전에 처음 뭐 정말 시작됐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안 됐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을 통해서 안 돼 있다 그래서 랩핑이 시작됐었던 제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나거든요. 사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욕실문이면 욕실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노하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더 또 꼼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샤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샤시에다 필름 리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샤시에는 필름 시공을 못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 일단 시공이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샤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이 하이 샤시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초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실리콘을 제거해야 필름을 랩핑을 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 자체에 붙어 있는 실리콘은 깔끔하게 긁어내는 작업 자체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첫째. 그리고 알루미늄 샤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굴곡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고요. 이 표면이. 네, 그렇죠. 이렇게 매끈한 면이 가장 시공에 좋은 건데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 뭐 굴곡이 많기도 하고 실리콘 제거에 대한 용이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알루미늄 샤시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해요. 그 이유는? 굴곡이 많고 또 기초 작업에 대한 부분이 다른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그쵸. 거죠. 반나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틀 내야 된다거나. 1.5, 5배 정도? 정말요? 네.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그쵸. 사실 저희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조금 더 못해서 샤시를 네. 교체하던가. 요새 그런 경우가 네, 많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냥 그쵸. 안 하는 거네요. 그냥 굳이 하고 가성비 하셔도 되죠. 따져서 할 때 네.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 저희하고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전 몇 년, 필름팀이 우리하고 몇 년 정도 됐죠? 기억하시나요?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제 근 그 이후로는 세지 않고 계시군요. 네, 나이도 맞아요. 같이 세기 때문에 제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네. 노장팀 중에 하나죠, 필름팀이. 아무튼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이렇게 점점 요즘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필름 시공도 하고 있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하나 공개해 주세요. 네, 지금 드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기초 작업 다 끝내고 필름이 재단이 다 나와 있어서 시공자들이 다 랩핑 시공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희가 도면을 잘못 봐서 네. 색을 다른 색으로 랩핑을 했는데 마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소비자께서 오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바꿨어. 네, 또 디자이너분도 계시는데 또 우리 그때 시공비 나갔나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 그거 시공비 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다 시공자와 소비자와 됐어요. 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조용히 넘어갔던 그런 완전 납니다. 큰 대회 네, 엄청 하자가 실수였죠. 또. 컬러 바뀌었는데 네. 오히려 그거를 예. 좋게 생각하셔서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그리고 네. 또 우리 FR 디자인하고 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더 발달시키셔서 우리가 최고의 팀으로 네. 앞으로도 호흡 잘 맞추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갑자기 인테리어 트렌드 아이템으로 떠오른 필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여건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마음만 굴뚝이시라고요? 필름 시공으로 분위기 반전 시도 어떠세요?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인테리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